안녕하세요, 나인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진료를 하는 중에 환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색소 질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연고로 기미를 치료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크림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선전을 많이 하는 광고가 많이 되어 있는 멜라논 크림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기미에 효과가 있느냐라고 확인하듯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로 광고로 들었긴 했지만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는 미지수인 거죠. 멜라논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제제의 연고 성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지 이게 미백 효과로서 뚜렷한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을 축소시켜서 일시적으로 좀 밝아 보이게 하는 정도지 사실은 주된 효과는 나머지 두 성분의 메인 성분의 자극감이 있거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성분 중에 하나가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입니다. 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 유도체인데 티로시네이즈라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각질 형성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표피세포거든요. 그 수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희석 효과 때문에 피부가 좀 밝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각질 세포의 턴오버, 이 생활 주기가 있는데 빨리 하게 해서 각질 세포가 빨리 떨어져 나가게. 각질 세포가 결국 각질이 됐다가 떨어지는데 이 주기를 단축시켜서 빨리 색소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으로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인해서 트레티노인이 미백 기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도 역시 미백 기능이 아주 강력한데 반면에 부작용으로 조금 이제 농도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역으로 더 피부가 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퀴논 성분만 있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 트레티노인과 하이드로퀴논과 스테로이드 이 3제가 복합제제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멜라닌 색소의 그 생산량을 좀 줄이고 그런 역할을 인해서 기미가 좀 밝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레이저 치료나 다른 기타 미백 치료에 비한다면 그 효과는 조금 적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반면에 자극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따갑다든지 민감성 피부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기에 곤란한 면이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기미에 레이저 토닝이라는 치료를 요새 많이들 하고 있는데 레이저 토닝이 과연 기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소비자로서. 또 하나는 레이저 토닝을 많이 하다 보면 피부가 얇아진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라는 질환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이후에 에스트로겐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양이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게 배출되는 과정이 지연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꾸 색소가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레이저 토닝은 기존에 우리가 하던 레이저 중에 엔디아그라는 색소 레이저가 있는데 이걸 세게 안 하고 아주 약하게 피부에 손상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시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레이저 토닝이라는 치료가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만들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대단히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기미에 치료가 있는가, 어떤 근거로 기미 치료가 되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평생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받아도 될까요? 본인이 원하면서 받으면서도 그게 걱정이 되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이제 공중파나 네이버나 인터넷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부작용, 레이저 토닝을 많이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라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그런가, 레이저 토닝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해왔습니다만은
레이저 토닝으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져서 주름이 과도하게 생기거나 한 예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피부가 건조해진다. 가장 흔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색소 레이저지만 열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피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기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조하죠. 그래서 건조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드름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거나 모낭염, 또 자극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증이 다시는 안 돌아오고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피부가 더 시커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너무 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허해지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진해져서 얼룩덜룩해지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얼룩덜룩해지는 경우에는 사실 기다리거나 미백 관리만 하거나 레이저 토닝을 계속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대단히 낮은 에너지, 정말 낮은 에너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미는 레이저 토닝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먹는 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의심을 하고 먹는 약을 권한다면 일단 의사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원장님들이 먹는 약은 감히 잘 권하지 않게 돼요. 먹는 약이 바르는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먹는 약을 드시면 멜라닌이 해야 할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멜라닌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멜라닌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은 비교적 그렇게 약값이 비싸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시중에 그걸 노리고 이제 판매되는 약들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 기미에 대한 저의 개인적으로 진솔하게 또 진실되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미에 대한 치료법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원인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지루한 면이 있어서 치료만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러면 기미는 치료가 될 수 있느냐? 영원한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1, 2년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기미는 불치병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방이 중요하겠죠. 예방은 선크림 열심히 바르는 거, 그다음에 선글라스 꼭 착용하시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만일 시술이나 병원의 힘을 빌리고 싶다면 간단한 거는 먹는 약이 있고요. 먹는 약은 1년 365일 먹어야 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가을, 겨울은 멜라닌 잘 안 만들어지죠? 주로 언제 생기죠? 봄하고 여름에 많이 생기잖아요. 봄, 여름만 넘기시면 됩니다. 그때 잠깐 약을 드시는 거지 1년 내내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자, 이상으로 오늘은 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